센서 전문 기업인 센코가 10월 29일에 상장합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곧버스가 1.2%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 폭락과 미국 선물 급락으로 인해서 시간의 거래에서 분위기가 좋지 않지만 신규주는 시장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규주들은 시장이 안 좋을 때 오르기 때문에 이 센코라는 종목에서도 고정적인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상장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돌아오는 게 많다곤 하지만 엄청난 리스크를 부담해야 되며 최근에 상장했던 바이브 컴퍼니 하루 만에 21%나 폭락했습니다. 이거 말고 괴물 같은 종목인 박셀바이오, 피플바이오, 이오플로우 이런 종목들이 대박이 날 수 있었던 이유가 개미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지 않아서 세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박이 난 것이며, 최근에 상장한 바이브 컴퍼니는 경쟁률이 1000대 1이 넘는 소문난 잔치에 뻥튀기까지 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폭락이 나왔습니다. 바이브 컴퍼니는 40%대 뻥튀기가 되었는데 물론 50%, 60%, 70% 이런 식으로 뻥튀기가 된다 하더라도 오르는 종목들은 오르는 게 있지만 확률적으로 따지자면 40% 이상 뻥튀기가 되고 경쟁률이 1000대 1 넘는 종목은 게다가 기간의 확약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더 높게 뻥튀기가 되어서 첫날 음봉이 뜰 확률이 더 높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호가창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8시 한 55분 지나면은 가격이 대충 잡히게 됩니다. 이게 어느 시점에서 상장이 될지 뭐 그전에는 2배까지 험해수가 쌓여 있다 하더라도 55분 지나고 나면은 가격이 돌아오면서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6분, 57분, 58분 이렇게 가격이 점점 잡혀지다가 이제 마지막 1분 동안은 마지막 1분이 중요합니다. 8시 59분 여기서 9시까지 1분이 중요한데 이 1분 동안 얼마나 뻥튀기가 되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이브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는 8시 58분, 59분까지는 한 20% 정도였습니다. 예상 체결가가 20% 정도였는데 1분 남기고 나서 20%에서 45%까지 오르면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 단 1분 만에 20%짜리가 45%로 튀겨진 겁니다. 단 1분 만에. 그 튀겨진 이유가 이 기업에 상관없이 그냥 그 시초가에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체결시키고 싶어서 서로 주문을 넣어서 체결을 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는 구주주랑 그리고 기관 투자자의 엄청난 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정말 힘도 없이 폭락했습니다. 오전엔 잠깐 오르긴 했지만 정말 세게 뒤통수를 치면서 VI가 풀렸을 때 그 걸린 가격도 지켜주지 못하고 걸린 가격보다 한참 밑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폭락이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1분 전에 호가창을 봐야 됩니다. 호가창이 좀 너무 심하게 뻥튀기 된다 싶으면 그거는 걸러야 됩니다. 20%에서 갑자기 45%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거 따라잡는다 하더라도 구조주랑 기관은 신나게 매도합니다. 뻥튀기가 되었기 때문에 신나게 매도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며 여기서 또 세력 입장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세력이 있다고 쳤을 때 그 세력들은 한 20% 뻥튀기 될 때 기관 투자자랑 그리고 이 구주주가 매도가 나올 때 이 가격에서 받고 싶었는데 갑자기 1분 남기고서 서로 체결되고 싶어서 개인 투자자가 서로 고점에 주문 넣어서 1분 만에 갑자기 45%까지 뻥튀기 된다. 이거는 제가 세력이라 하더라도 이 종목은 그냥 포기할 것 같습니다. 신규주에서 이런 상황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또 단일가 걸린 종목들도 많고 그리고 시간의 거래소도 많습니다.
항상 체결 직전에 갑자기 말도 안 되게 많이 오른다 싶으면은 그냥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희망 공모가가 만원에서 13,000원 상단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기간의 경쟁률이 높게 나왔으면 뭐 당연히 기간의 매도가 나올 것입니다. 첫날에 이런 식으로 수급이 찍힐 것이며 개인의 경쟁률이 366대 1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최근에 비해서 낮게 나온 편인데 경쟁률이 생각보다 낮게 나온 이유가 청약 날짜가 바이브 컴퍼니랑 그리고 위드텍이랑 겹쳐가지고 여기서 경쟁률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외 가격은 매수 호가가 10%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이며 기간의 경쟁률이 800대 1이 넘습니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으며 어차피 나가야 될 물량이며 전체 물량이 777만 주 정도, 여기서 유통되는 물량이 35% 정도 271만 주입니다.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며 이 물량 중에서 공모 물량이 19%, 이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15% 정도는 구조주 물량입니다. 시가총액이 13,000원에 시작할 경우에는 1,000억 원 정도가 되며 만원대라서 단타 치기에는 괜찮은 가격대이긴 하지만 신규 상장주가 폭락할 경우에 마이너스 10%가 아무렇지 않게 빠지기 때문에 이제 10월 마지막 날 다 돼가는데 마지막 날 안전하게 마무리하고 싶다면 신규주는 진짜 확실할 때가 아니라면은 억지로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바이브 컴퍼니도 시작 전에는 시작하자마자 뭐 바로 상한가까지 직행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결국에 세력이 붙지 않고 개인 투자자만 고점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종목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오플로우 같은 종목처럼 다시 4만원 근처까지 근접을 해야지 그때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센코가 시장 분위기와 그리고 바이브 컴퍼니의 결과가 좋지 않아서 좀 적당한 가격에 한 공모가에서 시작을 하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것도 바이브 컴퍼니랑 비슷하게 뻥튀기가 되어 버린다면 당연히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포기한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오플로우 같이 주가가 다시 올라올 때 접근을 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날에 매수를 안 했는데 양봉이 뜬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양봉이 떠도 그 다음에 먹을 자리가 자연스럽게 계산되기 때문에 양봉이 뜨든 음봉이 뜨든 어떻게든 나중에 안전하게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다. 장 시작 1분 전에 뻥튀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시장에서 정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장중에 아무 의미 없이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VI 걸린 종목이 많은데 보시다시피 아무 이유 없이 급등했다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10%가 아무 이유 없이 급등해서 돌아가는데 이건 1분 전에 20%에서 45%, 20% 이상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단 1분 만에.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안 들어오면서 개인 투자자만 들어왔던 거, 구주주랑 기관이 그 뻥튀기 된 것에 다 던지게 된다면 힘을 쓰지 못하고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첫날에도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VI가 걸리고 나서도 그 VI가 걸렸던 가격을 지켜주면서 거래가 된다면 그 뒤에 먹을 자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첫날에 매매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며 시간이 지나서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29일 목요일 시장이 안 좋다면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하기도 하고 대박을 노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런 식의 매매는 도박과 다를 게 없습니다. 말일에 무리해서 계좌 마이너스 되기 싫으면 그냥 신규주들 첫날 보내주고 그 뒤에 계획을 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